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과 얼굴을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저만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요 진로 이론 중에서 이제 한번 중요하게 이렇게 살펴볼 이론들을 짤막짤막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라든지 뭐 가치 중심 이론이라든지 이런 동기 이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타 진로 이론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자, 인지하면은 우리가 뭐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 나간다라는 건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어떤 걸 입력하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들 인해서 어떤 결과가 산출을 되듯이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샘슨, 리어든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자, 개인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에 관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의 과정을 하나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 어떤 컴퓨터처럼 어떤 자료를 어떤 걸 입력하면은 그 안에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인풋과 아웃풋가 나오는, 인풋에서 아웃풋 가운데 어떤 정보들, 이런 그 처리 과정이다, 즉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인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욕구를 분류하고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진로 개입의 주요 책략들은 이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 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이 진로 정보 제공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이죠. 내가 흥미 검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되는가? 워크넷에 직업 심리 검사 쪽에 가면은 뭐 청소년도 있고 성인용 있는 성인용 심리 검사로 들어가서 뭐 직업 선호도 검사 SM 대 그런 흥미가 나와, 이렇게 금방 어떤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는 뭐 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학습기를 또 제공하는 것도 주요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적 정보의 기본 과정을 보면은 모든 정보는 기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기본 과정만 조금 이해하면은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로 선택은 인지적 및 어떤 정의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예, 인지 사고를 활용해서 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이고, 이러한 진로 문제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자,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로 성숙은 이런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로 성숙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했는데 크라이트스의 이제 진로 성숙도 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진로 성숙 검사는 동일 연령층에서 동일 연령층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진로 발달이 돼 있느냐, 더 돼 있느냐, 낮느냐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죠.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는 진로 문제 해결자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자인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내담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인지적 정보 처리의 과정 5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소통, 분석, 통합 및 종합, 가치부여 또는 평가, 집행 또는 실행. 자, 그래서 이 5단계가 이제는 뭐 상담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우리는 혹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은 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받아들여 부호화해서 이를 송출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개념의 틀 안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분류하고 또 통합하고 일련의 행위를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한다. 성공과 실패의 확률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판단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량을 통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죠. 자,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흥미보다는 진로 발달에 흥미보다는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는 가치를 더 중점으로 본다. 우리가 흥미검사, 성격검사, 뭐 가치형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 흥미에 높은 직업이 내 가치관과 맞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가치 중심적 접근에서는 만약에 흥미와 가치가 틀릴 때 뭘 선택한다? 가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가치에 맞는 직업을 갖자. 이것은 이제 브라운이 제공한 것인데요. 인간 행동이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중심적 진로 조건은 흥미를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를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데 매우 강력한 결정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치는 어떤 개인의 선천적 특성과 이제는 경험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이거는 홀랜드가 얘기한 행동은 개인의 특성과 그 직업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연결된다. 이런 어떤 상호작용. 그런데 여기는 경험의 상호작용이죠. 선천적인 특성과 이런 걸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 사실은 가치관이 이런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초중고등학교 이런 적에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저런 가치를 가져야 되겠다. 신념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 명제로는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한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뭐 몇 가지 안 된다는 것이죠. 뭐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는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이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학습이 되고,
이런 생애 만족은 이런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생애 역할에서의 어떤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단은 가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맥락주의는 뭡니까? 맥락,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맥락주의는 뭐 그렇게 9년, 10년 뭐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것들이죠. 즉 진로 발달이 이제는 어떤 부모의 환경, 가정의 환경, 뭐 또 사회적 환경, 그래서 가까운 환경, 멀리 있는 환경, 미시적, 거시적 환경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한 맥락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성주의의 철학적 입장을 토대로 한 것으로 어떤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이런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이 맥락주의는 진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죠.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부모의 어떤 환경적인 애착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 맥락적 그물 안에서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사회적으로 방향지어지는 것이며 일상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자, 행위체제는 투사와 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투사는 둘 이상 사람들 간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맥락주의에서 어떤 행위체제의 개념으로 볼 때는, 진로는 투사에 비해서 더욱 많은 행위에 포함되며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확장된다. 이러한 복잡한 행위들이 더 큰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직업의 관념에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투사와 진로, 뭐 일반적인 그런 용어와 약간의 이제 약간이 아니고 좀 차이가 있죠. 자, 자기 효능감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죠.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뭐 예를 들어서 A와 B가 똑같이 수학 점수를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A는 나는 원래 수학 점수 100점을 맞을 사람이 아닌데 운이 좋았어.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나는 수학이 지금 100점 맞았어도 참여 안 할 거야. 뭐 운이 좋아서 100점 맞은 거니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B는 그래, 나는 원래 수학을 잘해.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수학 경시제에 나가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효능감은, 자, 이것은 최초에 이제는 어떤 성차에 대한 설명으로 시도가 됐는데, 여성의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반둘라의 어떤 자기 효능감에서 이런 반둘라의 어떤 자기 효능감을 이제 반둘라가 최초로 이 얘기를 했고, 그 반둘라의 사회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해케트와 베츠의 어떤 자기 효능감 이론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해케트와 베츠에 따르면 그 자기 효능감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 이런 진로 이동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도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효능감이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직업을 자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또
또 직업 선택에도 제한을 받고, 또한 여성들이 성취에 대한 보상을 남성과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 자기 효능감 개발에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 진로 결정을 포기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혹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이 자기 효능감이 대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수도 있어요. 뭐 과거에 딸이 엄마 나 대통령 될게 그러면 어머니도 여성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자가 무슨 대통령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나요? 예,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이 뭐 남성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뭐 남성적인 직업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남성적인 직업이 대부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높았죠. 그리고 그 여성의 직업을 절대로 선택을 하지 않았었죠. 이와 같이 어떤 여성의 진로, 그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둔 문화적인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그 자기 효능감이 낮다 또 이런 것이 이제 전혀 없죠. 오히려 이제 여성이 더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 같아요. 남성보다. 뭐 공무원들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회적 지위에 높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학교 교사들도 보면은 뭐 남고사 별로 없습니다. 전부 여자죠. 그래서 남자 교사만 오면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같은 거는 있으면 남성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이론, 이건 이제 메이와 이제 호순 관계와 그 호순 연구와 인간관계 이론이죠. 자,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공식 조직. 자, 그래서 이거는 그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이제는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이제 호순 공장에서 수행해서 이제 호순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 성원들의 어떤 생산성이 꼭 뭐 생리적 경제적 요인만으로 자극받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또는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장면의 어떤 사회적 환경과 조직 성원의 어떤 사회적 심리적 욕구 및 조직 내 이런 비공식 집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작업 능률과 생산성을 좌우하며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대인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저는 대인관계 때문에 그만둔 거는 별로 없는데 상사와의 의견 마찰 때문에 그만둔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인간관계 이론은 그 조직의 목표와 어떤 조직 성원들의 목표 간 균형을 의해서 민주적 또 참여적 관리 방식을 지향한다. 그러면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고 작업 능률도 향상될 수 있다.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맥그리거의 XY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X는 말 그대로 그냥 X예요. 일하기 싫다. 본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예, Y 이론, yes. 예. 아, 영어는 yes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yes Y 이론인데 이 Y는 인간은 본래 일을 하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부정적인 관점은 X 이론과 긍정적인 관점을 부여한 Y 이론을 제시를 했고, 또 일반적으로 X 이론은 전통적인 인간관을, Y 이론은 현대적인 인간관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X 이론을 보면은 인간은 본래 일을 하기 싫어하며 신체적 정신적 수고를 요하는 일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인간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지시받기를 좋아한다. 저는 지시받기를 싫어해서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뭐 지시받기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C형이라든지. 예. 또 조직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제, 명령, 처벌이 필요하다. 저차원의 욕구,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머문다. X로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수준에 머물고, Y로는 인간은 본래 일을 하기 좋아하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수고는 놀이나 휴식까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직 내 목표 달성에 의한 의지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 및 그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고, 또 Y로는 이 고차원의 욕구, 즉 자아 실현의 욕구 수준에 머문다는 겁니다. 자, 알덜퍼, 예,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E는 existence, 존재, R은 relatedness, 관계의 욕구, 자, growth, 성장의 욕구. 그래서 ERG. 메슬로우의 만족과 진행의 욕구 전개를 비판을 하고, 한쪽이 만족하면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단계가 만족해야 2단계가 진행이 된다. 이런 욕구 전개를 비판하고 좌절과 퇴행의 욕구 전개를 주장을 하였다. 즉 고차원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오히려 저차원의 욕구가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메슬로우 욕구 이론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메슬로우는 저차원일수록 욕구가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돌퍼는 고차원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오히려 저차원의 욕구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존재 욕구는 생존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포함돼서 존재의 욕구, 그다음에 관계의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자기 존경이 플러스돼서 관계의 욕구, 자기 존중 및 존경의 욕구가 이제 관계 욕구에 들어가 있고 성장의 욕구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 욕구, 존중 또는 존경의 욕구 플러스 자아 실현의 욕구. 자, 그래서 알더퍼의 세 가지 욕구는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축소시켰다 3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맥클렐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저는 그 메슬로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성취 욕구가 이제 제일 높은 욕구인데 맥클리에서, 자, 이 성취 욕구는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계별로. 개인의 성격이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요소들, 즉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성취, 권력, 친교. 그래서 맥클랜드가 제시한 성취 욕구는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와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친교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권력, 친교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졌고,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건 동기와 의생 이론입니다. 자,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은 의생 요인이에요. 그리고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은 동기 이론이죠. 근데 동기를 높여준다고 해서 불만족이 없어지진 않아요. 의생 이론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직무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나 이런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의 실패는 그런 욕구의 실패가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의 불만족은 주로 낮은 수준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직무 불만족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동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에 대한 겁니다. 직무. 자, 직무 만족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동기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은 생기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좋게 하면 일에 대해 만족하게 돼서 직무 성과가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하면 동기 이론하고 의생 이론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이론은 어떤 만족의 이론이고 의생 이론은 불만족의 이론이에요. 동기 이론은 직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의생 이론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직무를 만족시켜도 불만족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불만족은 불만족대로 또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생 이론은 일과 관련된 환경 요인으로서 의생 요인을 좋게 하는 것은 불만족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 이렇게 커피, 티를 마실 수 있는 아주 예쁜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환경인 것이죠. 뭐 소음이 많이 나는데 소음 장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만족이 없어지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감소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만족감을 산출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 요인은 별도로 해서 높여줘야 되고, 불만족 요인은 회사에서 별도로 해서 불만족을 감소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의생 요인을 줄인다고 해서 동기 요인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독립적이다. 아담스의 이제 공정성 이론. 자, 공정성 이론은 말 그대로 공평해야 된다. 내가 남과 비교해서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A란 나하고 똑같은 직장에서의 A는 8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일도 나하고 비슷한데 뭐 350만 원을 받고 나는 200을 받는다고 하면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작업 동기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형평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작업 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집단의 영향을 강조한 것이죠. 타인에 대해 지각을 중시하고 행동이 개성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즉, 집단의 영향을 강조했다. 예, 집단의 영향을 강조했다. 타인과 비교한다. 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작업상 내 다른 사람들의 투입대 산출 비율과 비교해서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은 경우 불공정을 지각하고 같은 경우 공정성을 지각한다. 이런 것이 이제는 공정성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프룸의 기대 이론. 자, 기대가 크면은 당연히 그 직무의 어떤 만족도 높아지고 생산 높아지는 것이죠.
인간은 서로 다른 욕구와 열망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인지를 통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여기에 주요 변수가 이제 기대감과 유의성과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어떤 성과가 뭔가 기대되는 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이고, 유의성은 개인의 특정 행위를 통해서 달성한 1차적 결과에 의해서 얻게 되는 2차적 결과에 대한 욕구죠. 1차적 결과가 이렇게 얻었으면 다음 2차적 결과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 도구성은 1차적 결과를 달성했을 때 2차적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는 브룸의 기대 이론의 이제는 용어들이죠. 예, 그다음에 로크와 레덤의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설정 이론. 목표가 설정될수록 직무의 만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것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면은 더 높아지고 어려울수록 더 높아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게 될 때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고, 대시의 내재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 것이죠. 즉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돈을 줘. 그러면 그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이 이러한 작업 능률과 만족을 떨어뜨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대시의 내재적 동기다. 내재적 동기가 이제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기타 진로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